우리가 정리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고해드린 게 있어요. 네. 바로 무슨 OMC? FOMC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저희가 뭐 설명도 좀 드렸었고, 근데 16일 새벽 어제 새벽에 굉장히 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미국이 네. 금리를 네. 한 방에 0.7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세 계단을 껑충 뛰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요. 이거 정리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텝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0.25% 포인트는 이게 이제 그린스판 의장이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 예. 아장아장 걷는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올리자 해서 베이비 스텝. 그럼 0.5% 포인트는 베이비보다 크니까 빅 스텝. 그 다음에 0.75% 포인트 요번에 올린 거. 거인처럼 성큼성큼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포인트 올리면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건데 울트라 스텝. 울트라 지금 스텝. 그런 용어까지 나오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더 0.5% 포인트씩 3번 연속을 올리면 전보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빅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지. 근데 지금 2번 했어요. 빅 2번 했지. 예, 다음번 FOMC 때 한 번 더 0.5% 포인트 이상 올리면 거의 확실시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보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전보 스텝 이게 사실은 역사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에 없던 일이고 이게 금리를 민감하게 보는 이유가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미국 증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 폭락 이 두 글자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 발표 직후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일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루 만에 네. 다시 폭락을 했고 사실 이 폭락을 좀 부추긴 거는 이제 유럽의 반응도 좀 있었는데 네. 영국이 밤사이에 금리를 5번 연속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거 이제 전 세계가 다 난리 나는구나 뭐 이런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좀 나쁘게 만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리오넬 민님이 이러다 세계 대공황 오겠네요 말씀하셨는데 사상 초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불경기를 상기시키는 굉장한 이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법물비님도 경기 침체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분명히 그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야 이거 금리 이렇게 올려서 물가 못 잡으면 어떡할 거야? 그 얘기를 기자들이 했어요. 네. 미국 기자들이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했어. 그 말은 뭐냐면 이 물가 올린 원인이 전쟁이 사실 크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크죠. 네, 네. 그 큰데 사실 파월이 금리 올린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밀가격, 기름값은 그대로 올라 있는데 그래서 그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래도 수요라도 좀 잡겠다. 한마디로 돈 너무 빌려다 쓰지는 못하게 수요라도 잡아서 물가 좀 최대한 낮추겠다는 건데 물가 못 잡고 수요만 죽으면 나중에 이제 공급 충격의 거품이 그렇죠. 걷어졌을 때 네. 수요까지 죽으면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데드크로스님이 베이비 빅 자이언트 울트라 정리 한번 싹 해주셨고 그 다음에 꾸러기님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은도 금리 올릴까요?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얘기 바로 또 이어서 해야 되죠. 네, 근데 이 한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윷놀이 해봤어요? 우리 저 그림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조금 보면서 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고 이제 네, 이 한은이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를 봤을 때 윷놀이 아까 얘기했. 그렇지. 윷놀이 할 때 말을 이렇게 자꾸 따라잡히잖아. 그럼 마음이 어때? 나는 개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 양효 걸이 나오면 윤모 하면서 걸. 더블 오면은 잡히면 안 되지, 아웃이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앞섰다고 생각했어. 금리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이 지금 항상 미국보다 여기 앞서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앞서 있었단 말이지. 그랬는데 미국이 지금 한꺼번에 0.75% 포인트 따라오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우리도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달 금통위가 7월 13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때 빅스텝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범블비님이 전쟁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하셨는데 또 데드크로스님은 또 반론을 내셨어요. 전쟁은 촉진제에 불과하고 원래 올 예정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이제 분열 이미 있었어. 이미 진행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미국이 싸우면서 공장 거기 안 짓네 만회하면서 이미 공급 위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쐐기를 박은 건 맞죠. 그렇죠. 네. 그게 또 둘이 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 기저에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산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인 나라에 그렇죠. 거기다가 공장 지으면 당연히 생산비가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니 예를 들어 중국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노동자들 쌀국수 1,000원에 먹던 거 미국 공장에서 햄버거 5,000원, 6,000원 주고 먹여야 되면 그렇죠. 식비부터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입지가 되게 중요하고. 떡마니님이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왜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니 이게 저희가 준비 또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수치고 왜 높아야 되냐면 사실 이제 연기현 총장이 이제 저랑 같이 은행이라고 생각해봐요. 은행이야. 네. 염 총장 A 은행이야. 그리고 난 B 은행이야. 그럼 이제 돈을 맡길 때 뭘 고려하겠어요? 일단은 두 가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자를 잘 쳐주는지를 먼저 볼 거고. 그렇지. 두 번째는 내 돈 떼먹는 거 아닌가 잘 봐야 안전하게 내 돈 그치. 지켜주냐 중요하잖아요. 아니 이자를 막 20% 준다 그러고 사기인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그 얘기야. 이자를 높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를 좀 적게 주면 안전한 은행들이 좀 이렇게 뻑이잖아. 그래서 보통 1금융권이 금리가 좀 낮고 그렇지. 저축은행이나 좀 이렇게 특히 뭐 사채로 갈수록 금리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세계 경제로 봤을 때 초강대국인 미국 가장 안전한 은행이 이자율까지 높게 쳐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돈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으로 넣어놓으면 이득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이랑 네. 뭐 예를 들어 효걸저축은행이 금리를 똑같이 주면 다 국민 우리로 갈 거 아니겠어요? 글쎄.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자본 유출이라고 하죠. 네, 자본 유출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본 유출이 되면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오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3번의 한미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황이 3번이 있었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이제 LG경영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물론 우리가 걱정하는 급격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지금 중남미의 신흥국 국가들과는 다르게 조금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걸저축은행이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걸저축은행에서 돈을 빼려면 이거 뭐 해지하고 복잡해. 거래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거래를 해왔으면 좀 이렇게 미안하지 않아? 내 그렇죠. 은행에서 돈 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확 유출이 나지 않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정리해 보면 미국이 금리 크게 올렸고 네. 유럽도 계속 올리고 네. 한국도 아마 올 여름 뜨겁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수빈님이 해외로 통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 금리가 뭐 어마어마. 네, 브라질 같은 경우 11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연속으로 11번 올려서 원래 이제 작년 한 2, 3월에 2% 수준이었는데 지금 13%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지금 하워드 포츠님께서 네. 컨텐츠 올라오기 전부터 구독 중인 수시 입학생. 수시 입학생. 오늘도 화이딩 하세요. 하이딩 오타 아닙니다. 화이딩 이거 참 좋아요. 네. 입에 착착 붙고. 딩아 뭐 네. 하이딩 그다음에 또 새로운 닉네임이 등장하셨어요. 네. 슬리피님. 슬리피님도 손가락 미끄러지셨구나. 화이딩. 네, 네, 구독했어요. 화이딩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FOMC 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간 나면 잠깐 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 오늘 또 준비된 순서로 바로 가겠습니다. 딩딩 실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